네, 물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죠. 정부가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니까 이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 또 휘발유 등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들썩들썩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잡혀오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봤을 때는 6월에 2.7%, 7월에 2.3%도 이제 2% 초반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최근에 물가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혹시 이제 3%대 혹은 뭐 그 이상의 또 다른 숫자를 보게 될까 봐 정부는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물가가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산물 그 시장의 농축산물 그 가격하고 그다음에 사실 국제 유가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3, 4분기에 해당하는 7, 8, 9월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날씨 변동이나 기상 악화나 이런 게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되어 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 그 감축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가격 상승 요인은 항상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보다 네. 최근에 훨씬 더 그 날씨 변화로 인한 그 피해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계절적인 요인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할 때 그러니까 8월, 9월 또 이제 추석 물가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때는 아마 항상 이제 일정 부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 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도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제 유가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펙의 공급 감축이라던가 또 선진국들이 이제 그 유가 시장에서 수요 이렇게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격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측도 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도 하고 있었고 연말까지 유가가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금 7주째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산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각 상품들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인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 공급, 그러니까 수급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이제 요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하락했는데 우리가 작년도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6.3%로 우리가 정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7월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역기조 효과가 크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낮게 됐다. 보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그 일시적인 요인도 영향을 네. 미치겠지만 좀 구조적인 요인,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아마 9월달, 10월달까지 좀 우리가 이제 7월달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으니까 그렇죠. 8월달도 이제 그 우리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될 거고 뭐 9월달도 당연히 이제 유가 상승의 지속적인 영향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다시 상승률이 수밖에 다시 없을 올라갈 것 수밖에 같다. 없는데 그게 뭐 3%대냐 아니면 3% 이상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마 그 하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정책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를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뭐 3%대를 우리가 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3%대가 처음 나온 게 이제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8월하고 9월에 이제 3% 이상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7월에 2.3%에서 8, 9월에 갑자기 3% 뛰면 엄청 많이 뛰는 거죠. 0.7 이상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일 텐데 이게. 이게 그 3%대 근거는 뭐냐면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역기조 효과 말씀하셨는데 딱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물가 상승에 대한. 작년에 1월에서 7월까지는 급하게 올랐다가 8, 9월은 옆으로 횡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인데
상승률 말고 물가 지수 자체로는 이제 111.2포인트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8월에 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가 나옵니다. 올라버리죠. 근데 그거보다는 더 오르겠죠. 예, 보통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기저효과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분명히 그걸 감안해서 3%대 이상이라고 기재부도 아니고 한국은행 조세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3% 이상 갈 수도 있고 뭐 2%대 후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하죠. 인하를 언제쯤? 전망하는 게 아니고 네. 뭐 PF 시장도 안 좋고 상당히 그런데 뭐 우리가 계속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되냐 다 죽겠는데 금리를 좀 인하해라 이제 이런 그 시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 이제 한국은행은 기저효과 얘기 싹 빼고 완전 3%로 다시 올라가니까 물가가 불안하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인하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간접적으로 굳이 한국은행 조사하고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냥 뭐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이제 예상하는 바이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3%대 이상은 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8, 9월이 그런 것 같아요. 작년 8, 9월이 네네. 그리고 10월부터는 약간씩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8, 9월에 3%대 물론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일 발표가 되죠. 네. 통계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3%대 위로 갔다가 다시 2%로 내려갈 것 같아요. 좀 다시 올랐다가 내려갈 것이다. 정세영 교수님 어떠십니까? 비슷하게 예상하세요? 예, 뭐 두 분이 이제 길게 말씀해 주셔서 길게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유럽에 이제 가스 수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10월은 조금 인상 요인이 덜할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공공요금이 인상 요인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에너지 가격이 그렇죠. 또 올라갈 수도 난방에 대한 있어서 수요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 8, 9월은 좀 높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다시 온다기보다는 3%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그 3%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아까 말씀해주신 변수에 달려 있네요. 예, 예. 공공요금이나 예, 예. 혹은 또 국제유가 혹은 가스요금 이런 것들에.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